강남 마약음료 협박 사건에도 사용되는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카카오톡 불법 계정을 수만 개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글로컬대학 지정에 따른 변화는 무엇인지, 또 지역에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지 살펴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 세계박람회 막판 유치전을 위해 17일간의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서남아시아와 프랑스 파리 등에서 BI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부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13일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수능 당일에는 한파가 없겠고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서울 강남 학원과 마약음료 협박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범행을 지시하거나 학부모를 협박하는 데 사용된 연락수단이 불법 유통된 카카오톡 계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범죄 악용 우려가 높은 카카오톡 불법 계정을 수만 개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경찰이 카카오톡 대포 계정 유통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사무실에서는 휴대전화 여러 대와 번호 변경 신청 서류 등이 발견됐습니다. 수도권 일대 15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A씨 등 일당 6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명의로 여러 개의 유심을 개통한 뒤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습니다. 한 개의 유심으로 2개의 번호를 받고 이후 번호 변경 등을 통해 최대 5개의 유령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성한 불법 계정을 한 개당 3만 원가량의 전국의 범죄 조직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년간 벌어들인 금액이 무려 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만 4천여 개의 불법 카톡 계정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 여러 개의 유심을 개통 후 곧바로 해지하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해지로 인해 번호가 사라져도 시스템상 카카오톡 계정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생성된 불법 계정 대부분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톡 계정을 남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엄연히 불법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이들의 계정이 다른 범행에 이용이 될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도 함께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불법 유통한 카카오톡 계정과 연관된 범죄만 509건, 피해 규모는 110억여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불법 유통돼 사용 중인 카카오톡 계정 6천여 개를 사용 중지 조치하고 범죄 수익 14억여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주범급 12명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부산대는 글로컬대학 비전을 에듀, 트라이앵글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 교육 도시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글로컬대학으로서 부산대가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 한림대학교는 미래 교육 혁신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의 개방, 융합, 디지털 대전환을 접목하는 과감한 교육 혁신에 초점을 두고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되면서 앞으로 5년간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부산대는 현재 부산교대 캠퍼스를 교육 특화 캠퍼스로, 양산 캠퍼스는 의생명 특화 캠퍼스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지산 학연 연계 사업과 다양한 대학 혁신 사업을 추진해 부산을 새로운 미래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글로컬 대학의 비전을 에듀 트라이앵글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 교육 도시로 정하고 3대 전략 목표를 세웠습니다. 부산대는 지난 6월 부산교대와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 사업에 신청해 부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됐습니다.
이후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두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고 부산시 등 지역 기관과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실행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실행 계획서에는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합으로 교육 혁신을 이루는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 발전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부산대 양산 캠퍼스와 부산대 병원, 부산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연계해 의생명 교육 연구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 의생명 산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 소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성장축을 대학으로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산업으로 연계되도록 하겠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어 지역 인재를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끈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에서 부산대가 부산이 제2성장축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 세계박람회 막판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13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출장길에 오른 박 시장은 서남아시아 2개 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 20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현지에 있는 BIE 회원국 대표 등과 접촉하고 개발도상국 대사들이 몰려있는 인접국을 오가며 교섭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오는 28일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됩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출자한 부산시 소재 마을기업 29곳에 대해 67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전국에서는 1,770곳의 마을기업이 지정돼 있고 부산은 73곳으로 4%에 해당합니다. 감사 결과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된 전체 67건 중 62건, 약 5억 9천만 원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66%는 회계서류 허위 증빙과 증빙 누락 사례였습니다. 34%는 연구 용역 부적정과 사전 절차 미이행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근길 뚝 떨어진 기온 느끼셨을 겁니다. 13일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 최저 기온을 보였는데요. 수험생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올해 수능 당일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13일 아침 부산의 최저 기온은 2.4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올해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14일에는 최저 기온이 1도까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갑자기 찾아온 추위. 노약자는 물론 수험생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막바지라고 너무 이렇게 수면이 부족해진다거나 휴식이 부족해지면은 또 당연히 그런 위험이 더 클 수 있으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또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4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일인 수능 당일에도 한파는 없겠고 다만 오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16일 수험장에 입실하기 전인 그러니까 16일 오전 중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아직 강수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정도, 낮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6일 내린 비가 그친 뒤 17일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떨어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의회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사 부족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의사충원을 못하고 있는 부산의료원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부산의료원 의사직 정원이 61명이지만 현원은 57명으로 4명이 부족하다며 일시적 퇴사 문제가 아닌 장기화하고 있는 의사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감염내과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충원된 적이 없었다며 공공의료기관과 퇴직의사 간 매칭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의 현황과 과제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강원 지역입니다.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안 철도 개통도 내년 말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동해안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포항,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2027년이면 동서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도 개통할 예정이어서 동해안 지역이 교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근덕면 원평해변 바로 앞에 대형 철도 교량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상에서 최고 18m 높이에 건설됐는데 길이는 895m 규모입니다.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서서히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겁니다. 포항-동해 간 전철화 사업을 포함해 전체 공정률은 약 89% 수준. 포항-삼척 간 동해선 철도 건설 사업은 총 길이 166km로 내년 말 개통 예정인데 포항에서 동해까지 모든 선로를 전철화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삼척 구간 개통으로 강원 지역에는 삼척역과 매원, 임원, 원덕역까지 역사 4곳이 새로 들어섭니다. 삼척 도심에 들어서는 삼척역은 죽소루의 풍광을 형상화한 2층 규모의 건물 2동으로 신축됩니다. 또 매원역과 임원역, 원덕역도 각각 지역 특색을 살린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삼척 매원역은 저 역사 13개 역사 중에서 공정률이 좀 노방 공사가 늦게 끝나서 지금 현재 한 55%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 원덕은 지금 한 95% 이상 다 완료,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동해선 삼척 지역 구간은 교량 14개와 터널 15개로 연결됩니다. 동해선 철도 건설로 포항에서 삼척까지 불과 55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노반 외에 이제 궤도 또 시스템 분야가 있는데 지금 궤도가 올 12월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만 해도 여기 이쪽 동해안에는 관광벨트 라인이어가지고 굉장히 앞으로는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운행 방식이 전철로 바뀌면서 개통 시기가 2년 늦춰졌지만 영동 남북권 기간 교통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동해바다와 나란히 놓여 관광 수요는 물론이고 물류 수송에도 한몫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삼척 역사의 플랫폼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설물 점검과 시운전을 거쳐 내년 12월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말이면 동해 삼척 지역에서 KTX를 타고 포항,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강릉에서 삼척 구간은 선로와 노반이 노후돼 당장 KTX가 다닐 수는 없는 상황.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삼척 강릉 철도 건설 사업을 신규 반영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게 되는 부분들이 저기 동해, 태백, 그다음 여기랑 제천, 영월 이렇게 연결하는 축이 약하고 또 말씀하신 동해, 포항에서부터 저 동해까지 올라오는 이 축이 좀 약한 면이 있죠. 그 지역을 산업이 됐든 관광이 됐든 미래의 수요를 어떻게 끌어올리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 개통에 이어 오는 2027년이면 강릉에서 고성 제진 간 동해북부선과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가 동시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과 부산권을 잇는 철도망이 잇따라 연결되면서 또 하나의 교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가 2023년 부산대 영재 키움 프로젝트에 선발된 초중고학생 233명을 대상으로 경남과학교육원과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SWAR 전문가 멘토링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영재 키움 프로젝트에서는 선발된 학생들이 멘토교사와 1:1 멘토링, 진로체험 활동, 자율 연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는 전문가 멘토링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영재성 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부의 2023년 영재 키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